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거 요거 한 가지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노란 콧물에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이거든요. 근데 노란 콧물에는 항생제가 아니에요. 원장님, 근데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콧물 빼기, 노시부, 코세척, 코스프레이. 근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아이가 어려서 이걸 계속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하시는 게 코를 말리는 건 아닌지 점막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 원장님, 요즘 애가요, 코 막히고 콧물 나고 밤마다 잠을 못 자요. 그냥 두자니 너무 힘들어해서 약을 먹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자주 먹여도 되는 건가? 걱정되고 대체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애는 애대로 힘든데 또 부모님도 엄청 힘들거든요. 또 나도 잠 못 자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 코감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코감기 한 번 낫고 나면 며칠 있다가 또 걸리고 또 아프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우리 아이가 유독 몸이 약해서 그런 건지. 그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아이들은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면역력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선천적인 면역력이랑 후천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선천적인 면역력은 그냥 엄마한테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건데, 반면에 후천적인 면역력은 내가 커가면서 스스로 길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이랑 싸우면서 쌓이는 게 면역력이에요. 근데 요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0인 상태로 태어나니까 어린이집 가는 순간부터 코감기에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평균적인 친구들보다 좀 더 자주 아프거나 좀 더 심하게 아프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원래 아이들은 아픈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고 있기만 할 수가 없어서요. 병원 가면 또 항생제 처방 주시잖아요. 계속 먹여도 아이 몸에 문제는 없을까 싶어서요. 네, 맞아요. 사실 항생제가 안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모든 약이 그래요. 잘 쓰이면 약이고요. 잘 못 쓰이거나 오남용이 되면 그거는 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항생제는 몸에 잘 쓰이면 약이에요. 만약 우리 몸에 세균 감염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꼭 항생제를 드셔야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코감기일 때 정말 항생제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항생제 자체가 세균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세균까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장에 있는 좋은 세균까지 죽게 되면서 설사를 하게 되거나 소화불량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데,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거 요거 한 가지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노란 콧물에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이거든요. 근데 노란 콧물에는 항생제가 아니에요. 코감기가 끝날 때쯤 원래 건강한 사람도 노란 콧물이 나오거든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근데 노란 콧물이 나오는 순간 엄마들은 이게 뭐지? 무섭다 하면서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신 경우가 많은데, 그때 사실 조금만 더 넘기시면 코감기가 스스로 떨어지는 단계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항생제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라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냥 푹 쉬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게 제일 최고예요 사실. 왜냐하면 코감기가 바이러스잖아요. 세균 감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아직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해져서 푹 쉬게 되면 조금 더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이 죄송하긴 하지만 제 정답입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콧물 빼기, 노시부, 코세척, 코스프레이. 근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아이가 어려서 이걸 계속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요즘에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시도를 해보시는데, 사실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쉬운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콧물을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콧물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없애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외국에 갔었는데, 그 외국에서 아기가 2~3살이었거든요. 아빠 품에 딱 안겨 있었는데 양쪽에 콧물이 쫙쫙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원래 콧물 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눈에 좀 불편해 보이니까 자꾸 닦아주려 하고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건데, 원래 콧물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없애려고 자꾸 약국 스프레이를 쓰거나
코 세척을 하게 되면 코가 좀 더 말라가게 돼요. 그럼 당장은 콧물이 없어져서 편할 수는 있지만 사실 코 점막 자체는 기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저것 하시는 게 코를 말리는 건 아닌지 점막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다들 조마조마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그럼 노시브도 안 되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노시브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콧물만 빼내는 거라 코 점막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불편해하시면 노시브 정도는 하셔도 괜찮아요. 네. 원장님, 그럼 아이는 그냥 가만두면 어느 정도 자연 치유도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한 달 만에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면역력이 생기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조카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이가 2~3살 때, 4살 때까지만 해도 맨날 콧물 흘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5살 때 되면서부터 콧물이 안 나게 됐어요. 당연히 코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하지만 금방금방 나아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게 자연 치유된다는 게 아니고 아이가 내가 건강해져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이들이 약을 많이 먹고 이미 뭐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비염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자연 치유가 된다기보다는 좀 제대로 된 치료를 알아보셔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비염인지 코감기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는 우선은 갑자기 급성으로 콧물이 줄줄줄 재채기가 막 나고요. 조금 있다가는 코가 막힙니다. 코가 좀 막히다가 마지막에는 누런 콧물이 빠져나오면서 끝이 나요. 이게 정상적인 코감기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억지로 뭘 더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증상은 일주일 내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비염 있는 아이들은 조금 다르게 양상이 생기는데 코감기엔 걸려도 코막힘이 좀 더 심하거나 가래로 생겨요. 가래 때문에 기침까지 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이 좀 주로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염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되게 오래 가게 되고 약을 먹어도 똑같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금방 자주 코감기에 걸리니까 이럴 때는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거는 내시경을 보기는 하셔야 돼요. 그럼 원장님, 아이가 비염일 때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점검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 온도 습도이거든요. 대부분 코가 시원하면 좀 뚫리니까 비염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습하면 오히려 더 막히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온도는 높을수록 습도는 높을수록 코는 훨씬 더 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물도 많고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런 공기가 우리 코에 들어오면 훨씬 더 편하게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비염이 있으면 적어도 잠을 잘 때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좀 온도 조절, 습도 조절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제일 많이 의아한 건 또 수영도 있어요. 수영이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비염이 있으면 물도 차갑고 샤워장도 되게 차갑기 때문에 아이들 코에는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영도 저희는 권유를 드리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상식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해보시고 제가 강조드리는 건 따뜻하게, 습하게, 촉촉하게 거든요. 이 두 가지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 아이한테 항생제 안 먹어도 되는 거 맞죠? 그쵸, 맞아요. 사실 대부분 치료하시면서 항생제를 안 먹으니까 그게 너무 좋다고 하시거든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원장님, 오늘 얘기 너무 자세히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다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콧물을 미워하지 마세요. 콧물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요. 만약에 아이가 비염이라고 하면 사실 잠을 푹 못 자니까 키도 잘 안 크게 되고 입맛도 없어서 밥을 잘 안 먹게 돼요. 이렇게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초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방법 찾아보시고 정말 내 관리만 잘해주시면 생각보다 아이들은 빠르게 따라오거든요. 제대로 된 방법 찾으셔서 저희랑 같이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